첫 번째 달려보죠. 센 언니 박세리 울었답니다. 하루 종일 주목을 끌던 기사였습니다. 얼마 전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 씨의 친부를 고소한 것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죠. 박세리 씨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회견 영상 만나보시죠.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가족이 저한테는 가장 컸으니까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는 확실하고 이제 여기서 정확히 나눠야 될 부분에서 정확히 확실히 나눠 가야 되는 게 앞으로 제가 갈 방향, 제가 가야 할 도전과 꿈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만이 더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양 변호사님, 박세리 씨가 LPGA에서만 우승할 때도 운 적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죠. 네, 항상 담담하고 냉정할 정도로 어떤 흐트러짐이 없었던 그래서 센 언니라고 불렸던 박세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이전부터 함께 뭐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했던 기자 한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봤는데 내가 안타까워서 물어본다. 그걸 막을 수 없었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눈물이 왈칵 터진 아이고야.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본인도 울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으려고 했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었고 단 한 번도 이제 아버지하고 동의한 적도 없었고 찬성한 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박세리 씨에 따르면 2016년에 은퇴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몰랐던 문제들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었고 해결을 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올라오고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점점 문제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요 어떤 요지는 뭐냐, 아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자고 했지 않습니까? 나누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은 이제 박세리 씨가 직접 아버지에 관련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반에서 복잡한 가정사 정말 많이 다루잖아요. 이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는 부모도 안타깝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고란 사고는 부모가 다 치고 해결은 자식들이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또 자식들 앞길 막고 할 때 저는 그게 제일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자, 선수 시절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어를 할 때 그때 몰랐던 그런 많은 이 가족 관련 문제들이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빵빵빵 터진다. 네, 박세리 선수가 과거에 LPGA에서 우승했을 때 벌었던 상금은 다 아버지 드렸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거기 뭐 한 2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박세리 씨가 오늘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면 2016년에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계속 터졌고, 아이고. 아버지가 무언가를 하면 그걸 조용히 이제 딸인 본인이 수습을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박세리 씨가 오늘 대국민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본인과 계약한 게 아니면 아버지가 한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걸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그런 금전적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 주진 않겠다는 걸 확인한 거고,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된 이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도 오늘 다행히 뭐 박세리 희망재단에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예. 피해가 박세리 희망재단에 없다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새만금 개발청도 이걸 믿고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었고, 맞아. 그리고 처음에 선정을 했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이제 모 컨소시움도 결국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이 들어와서 국제골프협회를 만든다라고 해서 컨소시움을 그러니까 구성해서 들어간 들어간 거란 거죠. 말이에요. 예. 이제 거기서 생기는 민사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났다고 보기에는 참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많이 멀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그러다 다쳐요입니다. 자, 도로 위험천만한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쌩쌩 달리는 차 속 운전자. 자, 한쪽 손으로 머리를 싹 넘기는데요. 자,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손이 좀 길어요. 왜 이렇게 손이 길어? 했더니 손이 아니고 발. 그야말로 발 운전.
아이고 이번에는 헛들 뒤로 쭉 뻗어서 아령으로 지금 운동까지 하고 있어 지금. 자, 우리가 보통 연기 못한다 할 때 발연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발로 운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한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운전자가 오른손으로는 머리를 쓰면서 이 발로만 운전대를 조작하며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각에서 운전대를 잡는 게 불가한 신체 장애는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왼손에 아령을 들고 운동까지 하면서 발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던 건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불박차. 저기 앞서가고 있는 사람 발견. 위아래 어두운 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전동 휠로 달려. 자, 그런데 헬멧 끈이 뒤로 흔들흔들. 휴대폰 뭘 보는 것 같아. 역시 한 손으로 휴대폰을 보면서 반대쪽 손에는 담배까지 딱. 야. 아이고, 자, 빨간불도 무시, 신호도 무시. 진짜 누구 인생을 또 잡으려고 저 짓을 하고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 지난 13일에 이 운전자가 가족들과 함께 놀이동원에 다녀오다 밤늦게 귀가하는 길에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저 전동일 바퀴 하나로 된 전동일 있잖아요. 예. 그걸 타고 저렇게 도로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위아래 어두운 옷 입었죠. 헬멧을 썼는데 제대로 안 썼는지 헬멧 끝은 풀려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죠. 한 손에 담배 들었죠. 한 손에 휴대전화 들었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그러게 같아요. 말이에요. 게다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운전자는 신호에 걸려서 딱 차가 섰는데 예. 빨간불인데도 휙 가버립니다. 하하, 아니 진짜 저러다가 본인 생명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지만 사고 나면 다른 분은 어떻게 책임져요, 저거를. 아이고, 저 보세요. 빨간불인데 그러든지 말든지 휙.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살금살금 들어와 휙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안으로 한 남성 가방 꼭 끌어안고 조심조심 살금살금 입장. 자, 사장님은 카운터 돈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고 그 남성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뭘 찾으시나요? 자, 그런데 이 남성 문 쪽을 확 보더니 뭘 쏙 챙겨들고 계산하고 가셔야지 그냥 쑥 갑니다. 자, 들고 나간 게 뭐냐? 햄버거입니다. 자, 교수님 멀쩡하게 생겼어요. 왜 저러고 살아? 저게 이제 지난 일요일 오전 10시경 그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발생된 그 절도 사건입니다. 이 남성이 들고 나간 것은 말씀하신 대로 3,500원짜리 햄버거 하나였습니다. 이 이제 그 사장님이 편의점을 한 4년 정도 운영을 갖다 쭉 해왔었었는데 당시 이제 그 카운터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사람이 들어온 걸 갖다가 알긴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물건 짚는 것까지 봤는데 통상 물건 짚어가지고 카운터로 와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쑥 나가버리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기 현대판 그 장마장도 아니고 많이 배가 고팠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또 저게 어떻게 상습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보 영상을 갖다 올려졌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바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근거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또 공원에서 골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푸른 잔디밭 위에서 골프를 슝슝. 예. 자, 주변에 보세요. 하얀 공들이 막 여기저기 다 저 언덕 위에까지 놓여 있는데요. 자, 시험 삼아 한번 쓱 휘둘러 보더니 다시 자세 잡고 쳤습니다. 잘 썼습니다. 언덕 위로 공을 저렇게 딱 얹어 놓네요. 자, 사반이 오랫동안 먹튀, 꽃, 화분, 절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이제는 공원 골프 근절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경상북도 경산시의 중산 제3근린공원에서 목격된 모습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노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공원의 잔디밭 언덕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골프공도 10개 정도 있었고요. 언덕 위를 향해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람들이 운동하듯이 언덕을 오가기도 하고 바로 앞에 인도도 있어서 시청의 담당 부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담당자도 골프를 치면 안 되는 게 맞다면서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 반장을 보니까 골프를 치면 안 되는 곳에서 골프를 치는 경우가 있어서 당사자가 보고 더 이상 골프를 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또 골프하면 또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저 양반 그 폼이 좀 어떻습니까? 뭐 지금 막 골프 치신 지 오래됐는지 폼이 좀 딱딱하게 굳어 있긴 한데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 음. 타구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공은 작지만 저 공에 맞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누가 잘못 쳐서 공이 옆홀로 넘어가면 소리를 질러요. 혹시라도 공 넘어가는 거 위험하니까 피하라는 취지로. 아, 그렇군요. 근데 저기서 좀 잘 맞으면 언덕 위로 올라가면 언덕에 사람이 다니는 데 아니에요. 인도도 있고 저기 사람들이 오르기도 한다는데 그 옆에 골프 연습장 아마 저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몇만 원 아끼자고 잘못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꾸만 눈길이 가는 옷인데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지하철에 탔다가 당혹스러운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은 승객을 봤다는 커플의 사연입니다. 이 커플은 오늘 수도권 지하철 9호선에 탑승을 했는데 그곳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의 옷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승객이 입은 하얀 셔츠에 좀 성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된 그림이 패턴으로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지하철에는 일반 승객들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어린이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하철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옷은 개인의 개성이라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자친구도 그림이 좀 과한 거 맞지만 신고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서 가벼운 설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과하게 선정적인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는 게 개인의 자유로 보고 그냥 두는 게 맞는 건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괜찮다는 남자친구입니다. 다혜야, 그래, 너 불편한 거 알아. 여성의 뭐 신체 부위가 좀 그려져 있으니까 당혹스러울 수 있지. 특히 공공장소에서 안 입으면 좋지. 근데 너 혹시 유교거리니? 여기 대한민국이야. 헌법 21조 1항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니. 야, 그리고 저 옷 있잖아. 티셔츠 300만 원이 넘는데 외설 아니고 예술인 거야. 그런 식이면야 너 남자 하반신 그대로 다 나오는 그 다비드상 프린트된 그 옷 입으면 안 되겠네,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제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법조인답게 하세요. 법조인답게. 자, 다음 절대 안 된다는 여자친구. 표현의 자유, 예술,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는. 야, 어디 저런 잡스러운 그림에 다비드상을 들이밀어. 오빠, 성문이 오빠 눈 좀 크게 뜨고 똑바로 봐. 저거 그림 완전 포르노야. 너는 성인이라서 어떨지 몰라도 애들 있잖아. 아무리 외국인이 생각이 없기로서니 공공장소에서 남의 나라 와서 저런 옷을 왜 입니? 옷값이 300만 원. 그 인간 바가지 썼다 얘.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오랜만에 네.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들 전시회를 들렀다 왔어요. 그런데 그 작가들의 전시회조차도 노출이 좀 있는 그런 작품들은 따로 모아놓고 18살 미하는 삼가해달라고 커튼을 쳐놨더라고요. 아이고야. 물론 엄격하게 통제하진 않아요. 그냥 이걸 알고 들어가시라고 해놓은 정도예요. 그 작가는 300만 원이 아니라 뭐 몇십억 나가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거는요, 단순하게 다비드상처럼 노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처벌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표현의 자유는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때까지만 허용하는 겁니다. 자, 교수님.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저 그림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저 여성이 저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저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우리 한국에서도 만약에 저런 걸 갖다가 한번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뭐 별다른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저런 종류의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어떤 경범죄라든가 이런 뭐 제재를 갖다가 해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된다. 너 하고 싶으면 너희 나라 가서 그렇게 해라라고 할 어떤 메시지를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백 변호사님, 근데 네. 저희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 옷 실제 검색을 해봤더니 네. 2,500달러? 거의 맞죠? 2,500달러 맞죠? 예,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비싼 옷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적절하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저걸 그럼 과연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 같은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아직은 법이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옷을 저런 옷을 입는다고 처벌을 한다라거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옷이
너무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뭐 경범죄처벌법으로라도 법을 정하면 모르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저걸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런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못 본 척.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가족 여러분들은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늘바람님, 개인의 자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민훈남매겜튜브님은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아찔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나카벨님, 법적으로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신고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